블랙락이라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에서 지난주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한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ETHB라는 티커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승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지금 구조가, 안녕하세요.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연말이라서 산타랠리 많이 기대하실 텐데 분위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두바이 다녀오면서도 좀 코멘트를 몇 개 남겨놨었고, 사실 시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그 펀더멘털이나 산업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게 시장에 반영되느냐 변수라다 보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딩 쪽 관련된 지표들 많이 보시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블루칩 토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시장이나 이제 산업의 발전 흐름을 보는 것도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이죠. 블랙락이라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에서 현재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ETF를 가지고 이제 ETF 쪽에서 그 1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한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미 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이더리움 현물을 ETF에 담고 있으면 기관들은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블랙락에서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운영을 하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최근 이더리움이나 이제 크립토 씬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스테이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그 점점 더 담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고 하면, 우리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ETF는 왜 운영 안 해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발맞춰서 가장 빨리 신청을 한 내용이 iShares Staked 이더리움 ETF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러스트 ETF고, 이게 ETHB라는 티커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승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지금 구조가 그 ETF 내에서 홀드하는 이더리움의 70~80%를 디파이, 즉 스테이킹에 맡기게 됩니다. 스테이킹을 운용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자릿수, 뭐 2~3%에서 3~4%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 수익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형태의 ETF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기만 하다면 그냥 현물 ETF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안전하느냐 관점에서 블랙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에 상장된 코인 거래소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통해서 하고 있고, 백업으로 이제 앵커리지 디지털뱅크라는 서비스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안전성을 담보를 하고 이 서비스를 하려고 블랙락이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있으면 무슨 변화가 생기냐, 왜 이게 그 정도의 큰 임팩트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한번 확 뛰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잘 갔는데 이더리움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갔는데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썼어요. 왜 그랬냐, 기관 자금 때문에 올라와서 기대감은 있었지만, 기관 자금으로 흘러 들어온 것들을 이런 디파이 환경이나 다른 웹3에 있는 다른 코인들이나 서비스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단절이 돼 있었어요. SEC에서 막았던 거죠. 즉 ETF로 들어왔던 기관 자금들은 운용이 되거나 디파이에 더 스테이킹이 되거나 하면서 웹3 생태계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경로에 이제 다른 코인이나 생태계로 확장될 수가 있었는데, 그 경로가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확 달라지겠죠. 기관 자금으로 들어왔던 ETF로 들어온 자금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스테이킹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운용이 되면서 생기는 수익이 ETF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기관 자금이 즉시 그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 유동성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마련이 될 거고요. 당연히 기관 자금들이 그 스테이킹이 더 되면은 시장에서 유동성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량에 대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에나 특히나 더 이제 유의미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솔라나 진영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관 주도로 시장이 바뀌고 있고, 그럴수록 이제 디파이를 기관 대상으로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이 크립토 유동성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 이제 대장격으로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떻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더 주목해 보시면 내가 왜 이더리움을 계속 들고 있어야겠구나, 왜 이더리움 생태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어쨌든 이더리움이 디파이 생태계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도약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유동성 관점에서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